진짜 만능치 특기라고 확신합니다. 마케팅 초고수가 되기 위해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건 시읍, 비읍, 죄송해요, 요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업 카피라이터보다 글을 많이 쓰는 대표 권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온 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면 하루 1만 자 글쓰기는 식은죽 먹기가 되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대략 2년 좀 넘게 종이책 2권, 전자책 10권 이상, 글기반 콘텐츠 1000개 이상 발행하고 단번에 억대 연봉의 반열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글로 수익화를 성공시켜본 노하우를 담아서 카피라이팅을 가르치는 VOD 영상을 런칭하고 수천 명의 카피라이터 수강생들을 만들었죠. 그렇게 위 사진에 이제 나온 것처럼 지식 창업, 서비스, 유통, 요식업, 인플루언서, 영업직 등 다양한 업종에서 수익 창출 및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카피라이터가 하는 업무로서는 대기업 임원진만큼 벌어가는 제가 보기에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글만 잘 써도 성공 확률이 50% 이상 증가하는 진짜 만능치 특기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드라마 대행사를 통해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대두되고 있죠. 저는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문장 하나에 기업의 매출이 좌우되는 그 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고 적용까지 해서 글쓰기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PDF 파일 하나를 공유를 해볼게요. 카피라이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로 공부해야 할 18가지 컨텐츠만을 선별을 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바로 다운받아서 순차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카피라이터가 실제로 하는 일, 준비해야 할 것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회사에 출근을 하면 10시가 되자마자 오전 회의를 진행을 해요. 실제 회의 내용을 일부 캡처해서 첨부를 했어요. 단톡방 공지, 현장 스케치글, 이메일 레터 발행, 썸네일 제작, 영상 장마 편집, 대본 PPT 준비, 카드 뉴스 콘텐츠 발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 걸 볼 수가 있죠. 이 업무 라인업이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넘는 카피라이팅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다니고 계신 2명의 총괄 매니저님들은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 자신만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그냥 그저 그런 일기에 가까운 글을 적었었다면 현재는 매일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서 수익과 직결하는 방향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저와 결을 맞추는 게 얼추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하죠. 그건 바로 후킹을 일상적으로 써버릇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후킹,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수많은 글자, 문장, 글 사이에서 내가 쓴 카피가 클릭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어렵죠. 정말 쉽게 비유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볼게요. 미끼가 없는 낚시를 하는 사람과 물고기들이 환장하는 떡밥을 활용해 낚시를 하는 사람, 둘 중 당연 후자가 월척을 잡을 확률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고퀄리티 정보들이 난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에 떡밥이 없는데 절대 물고기는 사람인데 걸리지가 않죠. 실시간으로 생각나는 하나의 문장에 후킹을 담은 것과 아닌 것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피 전,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뻔하죠. 카피 후, 마케팅 초고수가 되기 위해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건 시읍, 비읍, 지읒, 이을, 리을, 시읒. 죄송해요, 요거 아닙니다. 여기서의 후킹 포인트는 마케팅 초고수, 목숨보다 소중히, 자음 블라인드 처리 3가지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카피를 씌우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 알겠고 글은 어떻게 하면 팔리게 잘 쓸 수 있는데 라는 의문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예요. 아래에서 사내 마케팅 총괄 담당자님들에게 실제로 교육했던 내용들을 최초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어다주는 카피 짜는 3가지 팁. 1번, 글쓰기 전 말의 핵심 장점만 활용하시는 거예요. 말의 가장 큰 장점은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력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친구나 가족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메모장에다가 적어서 글로 의사소통을 하시나요,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제3자가 봤을 때 무지하게 미친놈처럼 보일 거예요. 생각나는 걸 즉각적으로 입을 통해서 내뱉죠. 익숙하니까 말이 편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글은 안 써보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글에 넣을 소스들을 우선적으로 말을 통해서 먼저 꺼내보면 됩니다. 여기서 혼잣말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앞에 앉혀두고 이야기하는 게 베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리액션을 해줄 때 우리는 가장 신나서 말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요즘 강연을 자주 하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수백 명이 박수가 막 크게 나오고 호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말하는 그 컨디션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교육사업 초창기 학고 시절에 저는 컨텐츠를 뽑기 위해 수강생과 지인사업가들과 티타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걸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쫙 적어가지고 10개 이상의 주제들을 뽑아서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한 글은 말과 다르게 감정을 담기가 어렵죠. 말을 할 때는 오감을 사용해요. 눈이 이렇게 막 커지면서 놀라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 손짓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글은 1차원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우리는 말에서 나온 그 감정을 글에 보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글 작성 플랫폼인 네이버 블로그의 기능 안에서는 굵게 글씨색, 하이라이트, 인용구, 영상 링크 등등으로 이를 조력할 수가 있어요. 2번, 말의 치명적인 단점을 글의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초고는 쓰레기예요. 이 명제를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 번 글을 쓰고 그게 전부이자 끝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죠. 1번과 반대로 말의 최대의 단점은 고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말이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반면에 글은 핸드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도 수정을 통해서 더 강화시킬 수가 있죠. 실수는 뭐 오타 정도? 결국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수정만이 살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수정할 거 최대한 빠르게 글을 쓰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최근 제 블로그 글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콘텐츠의 발행량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느낄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반말로 글을 썼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존댓말로 무언가를 적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친구에게 허례허식 없이 말을 하는 것처럼 카피라이팅을 연습을 하다 보면 글로 무언가를 전달할 때 머릿속에서 이미 논리정연하게 착착착 정리를 해서 타이핑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글을 쓰다 보면 관성이라는 게 붙고 속도가 빨라지며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이 관성을 무조건적으로 끌어올려야 카피라이터로서의 승산이 있어요. 매일 30분 이상 자신의 발전과 관련된 글을 쓰세요. 제가 한 회사의 오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을 잘한다는 건 트리플 S급 카피를 한 개를 3일에 걸쳐 뽑아내는 게 아니라 A급 카피를 하루에도 10개 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목표와 성과를 기록하고 피드백을 하며 자아성찰까지 할 수 있는 하루 목표 하루 성과 챌린지로 일을 보완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도 현재 총합 100회차까지 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일 루틴적인 하루를 시작을 해요. 이는 시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생산성을 올리기까지 하니까 1+4 거의 5마리 토끼를 한 방에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합니다. 참여 방법은 돈 버는 공략집 네이버 카페 공지글을 확인을 해주세요. 3번, 독자 지향주의 글쓰기를 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독자 지향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순번을 달아가면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눈치가 빠르고 센스 있다 라는 말을 듣는 누군가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예측을 해버리고 두 수 앞을 내다보면서 행동을 하죠. 이건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동이기에 어떠한 자리에서든 이쁨을 받을 수가 있죠. 식사 자리에서 누구도 빠르게 호다닥 숟가락을 먼저 놓는다던가 뭐 그런 게 있죠. 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으로 독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예상하면서 쓴다면 글의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아마 여러분은 땡땡땡과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니까 여기서 기지개 한번 쫙 펴고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등등과 같이 마치 점쟁이 마냥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버리죠. 이걸 전문 용어로 콜드 리딩이라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 때려 맞춘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면 할수록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감이 생기기에 점점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읽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예상한 뒤 자문자답으로 그 의문을 해소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독자는 필자에게 매료되게 만들 수가 있겠죠. 2. 지난 블로그 상위 노출 관련 영상에서 주제든 목적이든 한 가지만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반복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1대1 컨설팅으로 오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블로그 글이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며 질문을 해요. 제가 보기에 본인이 내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어요. 본질을 직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양으로 밀어붙이면 해결될 줄 알고 포스팅의 빈도를 늘리던 경우가 태반이죠. 만약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과 관련된 글이라면 최소한 지역, 대출, 인테리어 등등에서 노하우가 나와야 되고 뭐 렌탈 스튜디오를 잘 운영하는 법과 관련한 글이라면 홍보, 비용, 시스템 등등에서 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으로 시작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최신 뉴스 기사를 잘 찾아보라고 하고 끝나거나 렌탈 스튜디오 잘 운영하는 법으로 시작해서 내 매장만을 홍보를 하죠.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목적을 상실하는 그 순간 점점 더 팬들은 여러분의 글을 읽기 싫어질 거고 다른 글로 이어지는 건 희망사항, 과대망상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지식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발 배우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알려주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 글을 쓴 사람은 저처럼 교육자의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3. 누가 이 글을 봤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내려진 상태로 그들에게 최적화된 글이 작성되어야만 해요. 저희 글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제 막 영인, 제로 베이스인 분들보다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에 아주 생 기초적인 정보가 아니라 당장이 실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한 비중이 크죠. 제 의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게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부터 시작해서 수백억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대단한 분들이 비즈니스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스터디에서 만난 한 대표님은 사내 교육 자료로 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다고 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가 설계한 대로 실현되는 것 뿐이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그들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어떤 문체에 반응할까 등등. 결국 글도 서비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하면서
총체적인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지키더라도 억 단위 매출에 관여할 수 있는 마케터이자 카피라이터가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글쓰기랑 카피라이팅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수 스킬이라고 가슴 깊게 박아두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 능력치를 키워나가세요. 올해는 목표로 하는 바가 진짜 명확해져가지고 채널을 쭉 떡상시키기 위해 다시 얼굴 노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돈 버는 공략지 고든영이었습니다.